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국토계획법 86조 용도지구 파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준비됐나요? 지금 우리는 국토의 계획 및 위반 법률 국토계획법 하고 있고요. 그래 국토계획법상 중요한 계획 도시 군 관리계 있고요. 이 계획을 통하여 결정해 나가는 내용 6개가 있는데 그것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그리고 용도지구 지정과 변경 이걸 하게 될 때는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한다 그랬죠. 그래 지난주 용도적을 정리했고 오늘은 용도지구 파트를 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도구역을 또 오늘 볼 예정입니다. 개시의 수도 있죠. 이것들의 지정과 변경도 도시군 관리로 결정해서 합니다. 용도구역은 이것도 해당합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래 이것도 지정하고 변경할 때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죠. 그리고 이 구역에 대한 구체적 상세한 개발 정비를 하게 한 계획 그걸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 하죠. 이 계획도 도시군가로 결정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었나요? 기반시설이 도로공원 이러한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할 때도 도시군 결정을 통해서 하고요. 특히 이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이 시설을 바로 설치하는 사업, 정비하는 사업, 그걸 또 개량하는 사업, 이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합니다. 오늘 이 3번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기반시설과 도시군 계획 시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었나요? 도시개발 사업이 있었죠.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사업 이 사업은 도시군 관리로 결정해서 하긴 하나 그 절차는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법은 도시개발법 정비법 그랬죠. 그래서 제2편 3편을 통해서 별도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이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가 있었나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 이것들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합니다. 그랬죠. 자 오늘은 1번 용도지구 2번 용도구역 3번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 시설 파트 이 파트를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교재 보시면 86쪽에 나오는데 86조 용도지구가 나와 있죠.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되어지는 지구로서 바로 2차적 규제를 가하고자 함에 있다 그랬죠. 1차 용도적을 지정해서 규제하고 2차 용도지구를 그 위에 중첩 지정해서 토지용을 규제해 나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 이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토지에 뭐뭐뭐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다 라고 할 때 그 위에다 용도지구를 중첩 지정할 수 있죠?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지정이 되어 있다면 바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 위에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그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 적용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을 때로는 강화 때로는 완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용도지구와 관련해서 용도지구는 누가 법적으로 지정하는가?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법적으로 거기 나옵니다.
체크하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만 정할 수 있다. 거기다 지정권자 이렇게 체크하시고 써요. 지정권자라고. 거기 86페이지 보면 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 이렇게 돼 있는데 지정권자. 그래 법적으로 이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그네들만 우리의 토지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 전반에 대한 총괄 책임자니까 필요하다면 국토에다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도사는 자기의 시도 내에 있는 토지에다 지정할 수 있고, 대도시장은 대도시대에다 지정할 수 있다 이거죠. 이자들만 법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할 때에는 무계획적으로 할까요? 계획적으로 지정할까요? 계획적으로. 무슨 계획을 결정해서 할까요? 도시, 군 관리계획. 알겠죠? 도시, 군 관리 계획 결정을 통해서 합니다. 관리 체크하시고 관리를 한다. 뭐 결정할 때는 그냥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결정하기까지 절차를 공부했죠. 여기다 이렇게 경관지구다라고 그 용도지구를 지정해 나가고자 할 때는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만듭니다. 만든다 이걸 위반하죠. 위반할 때도 절차가 있어요. 기초조사하고 그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하고 지방의 의견 청취해서 위반합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될 때도 바로 결정을 하기 앞서서 이렇게 결정을 하기 앞서서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그다음에 도시군이 심의 거쳐서 딱 결정하지 않습니까? 결정하고 나서 끝내는 거 아니죠. 우리에게 또 알려주죠. 알려고 볼시. 와서 볼라면 보라. 이게 뭐예요? 열람이죠. 열람.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결정했던 이 건의 효력은 언제 발사합니까? 정확하게 여기가 경관적으로 지정됐다라고 그저께 지형됐다가 그 결정했던 사항을 자세히 밝혀주는 도면을 만들어서 그걸 도면을 뭐라 합니까? 지형 도면이라 했죠. 이 지형도면을 작성해 가지고 이걸 뭐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까? 고시한 날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날 효력이 발생되어집니다. 이렇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이제 그 지구의 지정 목적 맞게 여러 가지 이용시 행위자를 받는다. 건축 행위자를 받는다. 이때 그 제한은 무엇을 통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살펴나갈 예정인데, 자, 일단 86페이지 보시면 이와 같이 국장과 시도사, 대도시장이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지정해 나갈 수 있는 용도지구, 이 국토계획법률에 따라 이 법률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법률에 따라 바로 지정해 나갈 수 있는 용도지구의 종류, 용도지구의 종류를 먼저 알아두셔야 됩니다. 종류는 9개밖에 없다. 이렇게. 그 9개가 거기 써졌어요. 1번부터 바로 9번까지는 시험 공부로서 알아두셔야겠다. 그 명칭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깨뚫고 계시는 건 시험 공부예요. 용도지구는 뭐 있는가? 이번에 전면 개정되어서 올해 4월부터 이 내용이 시행되어 작년도하고 약간 이 파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해 출제가 될 건데 용도지구 종류는 몇 개 있는가? 9개. 9개 명칭을 기억하셔야 되겠다. 첫째, 경관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고도지구가 있고. 그래 여러분에게 누군가 경고장을 날려보냈다 합시다. 경고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방방 떠요. 방방 뜨죠? 여기 나오죠? 경고 들어갔다. 방방 뜬다. 그래 경고 들어갔다. 방방 뜬다. 그래서 기억할 때 경고, 방방. 그래 첫째 경관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고도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방화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방제지구가 있다. 이렇게. 그래 경고 들어가면 방방 뜬다. 그렇죠? 그 다음에 버친다. 할 때 버치게 이렇게. 버치게. 뭐라고 한다고? 버치게.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특보. 총 9가지 이렇게 명칭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자주 읊어가지고 머리에다 빨리 드는 게 좋습니다. 경미고 경미가 아니라 미관주는 폐지돼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현재 이 용도지구는 총 몇 개 있느냐? 9개밖에 없다. 그걸 우리는 가볍게 일단 머리에다 넣도록 하는데 경고 들어왔다. 경고, 방방, 그 다음 보치게, 그 다음에 바로 특보 이렇게 좀 머리자 따서 생각을 해두세요. 경고, 방방,
거치개, 그 다음에 특보 이렇게. 자, 그래 이 보호주가 있고 그 다음에 취락주가 있고 그 다음에 개발진흥주고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주고 특정 용도 제한주고 그 다음에 복합 용도주고 이렇게 총 9개를 용도주랍니다. 이걸 여러분은 한 5번 써가지고 다음 주까지 머리에다 팍팍 넣어버려야 공법이 쉬워지는 거예요. 이걸 머리에다 넣지 않으면 막막해집니다. 공법은. 자, 이건 기본이니까 머리에다 탁탁 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들이 이제 지정 목적이 지정 목적. 지정 목적은 한번 봅시다. 그래 이 자들이 이런 지구를 지정할 때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정을 하는데 경관지구는 어느 지역에 빼어난 그 경관들이 있다 이렇게 경관이 있다면 이 경관을 그대로 보존하자. 그리고 잘 관리하자. 그리고 그대로 형성해 나가자.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주자. 그럴 때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 경관지다. 읽어보시고 이 고도지구의 지정 목적을 개정했으니까 좀 간식히 체크하셔야 되겠다. 거기 보면 고도지구는 쭉 가다가 여기다 줄 거예요. 건축물 높이의 거기서부터 줄 거예요.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입니까? 최저 한도입니까? 거기다 포인트 최고 한도. 최고 한도지 그 자리에다 써서 X. 최저 한도 그럼 틀리겠다. 최고 한도를 규제한다. 자, 그래 최고 한도를 규제하고자 지정한다. 있어 없어요? 있죠. 거기다 포인트 딱 주고. 그래 최저 한도 그러면 틀리고 최고 한도. 일정한 높이를 딱 고시해놓고 200m다. 건축물 높이는 200m까지만 건축할 수 있고 이걸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최고 한도를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화주구는 거기 줄 거예요. 여기다 줄 거. 화재 위험 예방 그다 줄 거예요. 했나요 이거? 했죠. 지난주 했죠. 지난주 했다고요? 자 했나요? 아는 것 같은데? 자, 기존에 오고 계신 분들은 봤겠지만 처음으로 오신 분도 계시니까. 자, 보고 계십니까? 자, 그래 최고 한도를 규제하고자 정한다. 그 다음에 방화주구는 바로 화재 위험 예방 그따 줄 거예요. 줄 건나요? 화재 위험을 예방한다 그따 줄 것이고 화재 위험 예방. 그래 이 그걸 약자로 여기다 방 동그라미 화해서 방화 이렇게. 자, 그래서 화재 위험 예방 뜻을 이해해 두시고 그래 화재 위험 예방한다 이걸 약자로 한다고요? 방화. 지난주 했다고요? 안 했죠? 자, 그래 여기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제주 보겠습니다. 방제주. 방제주 보면 여기다 줄 거예요. 재해를 예방한다 할 때 재해를 예방. 그래 재해를 예방한다 여기다 줄 것이고 이걸 방제 이렇게 방제 뜻을 이해해 두시고 이때 재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법에서 예시하고 있으니까 체크. 풍수해, 산사태, 지방붕괴. 여기에는 화재는 안 들어간다 이걸 주의하셔요. 그 다음에 보호주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 가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잡니다. 문화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든가 그리고 중요시설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든가 생태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하는데 그때 중요시설물 이것 좀 봐두셔야겠어. 중요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만다 이런 것들을 꼭 눈으로 찍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보호주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칠학주. 칠학주는 중요표. 이 9개 용도주구 중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 공부로서 칠학주. 이 칠학주는 바로 이렇게 하나 써놔요. 조금만 종속지정. 그래 이 칠학주는 종속지정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8개는 지정할 필요가 있는 곳에다가 지정권자들께서 임의적으로 팍팍 지정할 필요가 있으면 지정을 해나갈 수 있어요. 독립적으로. 근데 이 지정권자라도 칠학주는 일정한 장소에 종속되어 지정을 하게 되는데 지정할 수 있는 장소가 법에 6곳이 규정되어 있죠. 그 6곳을 녹지적을 녹동그라미 관리적 관 농림적 농 자연 보존적 자 그다음에 개발 제한구역
도시장 공구역. 그래 녹관농자 한번 쓰고 계도했다만 지정할 수 있다. 6곳을 꼭 기하세요. 이 6곳이 아니면 지정을 못한다. 녹관농자 계도 이걸 단어처럼 머리에다 넣어야 됩니다. 이 지역이 아니면 절대 지정을 못한다. 그래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다 녹지역이다라고 이 땅에 지정했는데 이 안에 불악이 포함됐다. 불악이 포함됐다. 그랬을 때 이 안에다 취락주를 지정할 수 있어요. 관리지역이다라고 여기다 지정했는데 불악이 포함됐다. 불악 마을이 포함됐다. 그때 여기다도 취락주다라고 지정할 수 있어요. 농림지역도 똑같아. 여기다 농림지역이다라고 지정했는데 불악이 포함됐어. 그때는 취락주다라고 지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자연환경 보호전적도 똑같아. 불악이 포함됐다. 그때 여기다 딱 4개를 딱 묶어봐요. 다시 4개를 묶어서 이런 장소에다 지정해 나가는 취락주 이름 뭐라냐. 이런 자연불악에다 지정한다 해서 바로 자연취락주라고 있어요. 자연취락주. 그래 4곳에다 지정하면 뭐라고 하냐. 자연취락주 4개. 그래 거기 보면 녹지, 관리, 농림, 자는 보존지역 있죠. 거기다 지정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자연취락주를 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개발장국의 취락에다 지정할 수 있는 게 또 이 취락주인데 여기다 지정을 집단취락주 한다. 이렇게 써놔. 집단취락주고 이걸 꼭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취락주는 이렇게 2가지 있어요. 자연하고 집단.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발진흥주는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돼. 개발을 진행한다. 말 그대로 여기다 이 지구를 지정하면 이 땅은 개발을 해도 된다. 이름인데 주택을 주로 개발을 허용하고 싶다 그러면 주거기능 이렇게 표현하고 공장이다 그러면 공업기능 그 다음에 상업이면 상가면 상업기능 이렇게 표현해. 광호텔 그러면 관광기능 휴양시면 휴양기능 이렇게 해석하니까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자 할 때 지정은 뭐냐 그러면 개발중이다. 특정 용도 제한축 중요표 한번 기출된 바 있으니까 잘 체크해 두셔야겠네요. 그래 이 특정 용도 제한축은 지정 목적이 뭐냐 그거 보면 바로 해석할 때 이렇게 주거 환경 보호 이렇게 교육 환경 보호 이렇게 그래서 이 특정 용도 제한지구라고 하는 것은 뭐 주택가 근처를 바로 주거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또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근처를 교육환경이라고 그래. 그런 교육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주택가에 또 학교 근처에 그 유해설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유해설, 청소년 유해설 이런 것들 뭐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또 무도자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청소년 유해설 같은 특정 시설의 입지라는 것은 땅에 건축물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겠다. 제한했다 또 한번 제한. 제한을 하고자 그래 바로 제한을 한다. 특정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 제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제한합니다. 그래 주거환경 보호라든가 교육환경 보호, 청소년 보호 등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이라든가 청소년 유해설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 그래서 지정한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특정 용도 제한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복합 용도지구 이것도 이번에 신설됐으니까 좀 중요표 이번에 새로 만들어냈거든요. 개정을 하면서. 그래서 특정 용도 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하고 복합 용도 지구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시설의 입지를 완화해 주겠다. 새로운 시설 들어도 된다. 그래 복합 용도로 이 땅을 이용하겠다 해서 정하는데 이 복합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 보시면 쭉 읽고 하다가 그 복합적인 그것부터 줄까봐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거기서 힌트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때 복합의 뜻도 한번 쳐요.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 입지를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정 시설 들어와도 된다. 건축이 된다. 완화했다 체크.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하기 위해서 제한다. 완화했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자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 입지를 완화하기 위해서 들어오도록 허용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 나갈 수 있는 게 복합 용도 지구다. 이렇게 차이점. 이것은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 이것은 특정 시설 입지를 완화하기 위해서 제한다. 여기다 포인트 딱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밑으로 내려가셔서 가로 2번 보시면 대통령령에 따라 용도지구를 세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토계획법률에 따라 바로 지정해 나갈 수 있는 용도지구 9개를 보았습니다. 국토계획법률의 하위 규범이 바로 시행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시행령은 누가 만듭니까? 국토계획법률 시행령. 대통령이 명령을 발해서 만들죠. 이걸 같은 말로 대통령령. 그래, 이 대통령령에 의하면 이 9개의 용도지구 중에서 바로 이 것들을 세분해서 지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분해서 지정해 나갈 수 있는 게 경관지구, 그 다음에 방제지구, 그 다음에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대통령을 통해서 다시 세분화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그 명칭을 87페이지 통해서 여러분은 잘 체크해 두셔야 돼요. 그 보면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은 다음 같은 용도지구 가로 안에 보여 줄 거예요.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구 5개를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통해서 다시 세분해 지정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경관지구라고 하는 걸 세분 지정할 때 경관지구는 대통령령에 따라 세분 지정할 때 몇 가지로 세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느냐? 명칭을 기하셔야 돼. 보면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그 다음에 특화 경관지구. 그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거예요. 야, 경관지구 3가지가 세분되어질 때 3가지로 세분돼. 이름이 뭐냐? 그러면 자연 시가지 특화. 그때 줄 거예요. 그래,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 3가지가 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 기억할 때 이렇게 해봐요. 경자시특. 경자시특에서 기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게 지정 목적인데 지정 목적은 가볍게 참고로 읽어보시면 돼요. 지정 목적은 짝짓기서 읽어보시는데 거기다 힌트를 잡고 넘어갑시다. 자연 경관지구는 쭉 가다 보면 자연 경관 그때 줄 것이고 마지막에 지구. 거기서 힌트 얻고 시가지 경관지도 힌트가 보이잖아요. 시가지 줄 것이고 경관 줄 것이고 마지막에 지구. 힌트를 잡아. 그 다음에 밑에 특화 경관지구는 중요표. 이번에 새롭게 만들었는데 특화 경관지구가 뭐냐 그러면 주요 수계. 수계가 뭘까요? 물이 흐르는 계곡이란 말이에요. 물이 흐르는 계곡. 물이 흐르는 계곡가가 있다. 그걸 수계의 수변이라고 그래. 그 수변에 경관이 빼어나다. 계곡에 물가가 있다. 물가에 경관이 빼어나다. 그때 그 특별한 경관을 보하자. 그때 지정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바로 특화 경관이라고 한다. 거기다 체크해요. 그 주요 수계 수변 그리고 특별한 경관 할 때 거기다 줄 것이고 마지막에 주고 특별한 경관을 보하기 위해서 정시 뭐냐 그러면 특화 경관지구 이거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방제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방제주는 2가지로 세면 된다. 2가지. 이 방제주는 2가지로 세면 되는데 2가지는 뭐냐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방화지구는 세분이 안 되는데 방제지구는 세분되는 바 이름이 뭐냐? 자연하고 시가지. 그래, 이걸 기할 때 방자시 이렇게 방자시. 그래, 자연하고 시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 이때 시가지 경관지구, 시가지 방제지구는 어떠한 지역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정하느냐 그거 나왔죠. 그리고 자연 방제지구는 어떠한 지역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정하느냐. 둘 다 바로 재해를 예방해서 지정합니다. 재해 예방. 재해를 예방한다. 거기다 체크하시고 그때 이 재해를 예방한다를 방자고 제자 따서 방제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지구가 나오는데 여기다 딱 힌트 잡고 이게 보이면 일단 방제지구구나 이렇게 하시고 차이점 이 시가지 방제지구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정합니다. 바로 이 시가지라고 하는 장소를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그 장소는 건축물과 인구가 엄청 밀집해 있잖아요. 거기다 줄 거예요. 밀집지역. 건축물,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 여기다 포인트 딱 잡고 이 말 나오면 암호를 써놔. 암호. 우리끼리 시가지다라고. 시가지. 그래 건축물,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 하면 시가지가 떠올라야 되고 시가지가 보였다. 그리고 재해 예방할 때 방제 지구가 나왔다 그러면 시가지 방제지구나. 그 다음에 이제 자연 방제지구라고 하는 선 토지 용도가 낮은
저 변들이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 지역 주변 이런 지역의 재해를 예방하고자 할 때 지정되는 지구다 이렇게 좀 받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보호지구가 이번에 또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보호지구는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뭐냐? 역사문화 환경,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 그 다음에 생태계. 그래 이걸 기할 때 이렇게 기억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보역중생. 그래 명칭을 기하세요. 역사문화 환경 하나, 중요시설물, 그 다음에 생태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고 중요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를 보면은 쭉 읽고 가다 지정 목적 한번 체크해 볼까요? 지정 목적 보면 역사 문화적으로 할 때 역사 문화에다 줄 그리고 밑에다 환경 써버리고 그리고 역사 문화 환경 이렇게 말해야 되도록 역사 문화적으로 할 때 역사 문화에다 줄 것이 밑에다가 환경 그리고 쭉 가다가 보호 찾고 지구 찾아요. 그래서 이 말 보면 이건 역사문화 환경 보존 쪽으로 증된 지구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힌트가 보이죠. 중요시설물 줄 것이고 가다가 보호 찾고 지구 찾아요. 그러면 이 중요시설물을 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 보호지구는 생태적으로 할 때 생태 그다 줄 것이고 그냥 보호 찾고 지구 찾아서 생태계 보호지구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취락주는 중요표라. 취락주는 두 가지 있다. 자연하고 집단이 있다. 아까 했습니다. 그래 이걸 기할 때는 취자집 이렇게 꼭 기하시고 자연 취락주는 네 곳에다만 시행한다. 녹간 농자. 집단 취락주는 개발 장관에다 지시한다. 꼭 받으시고 엄청 중요하고 개발진주는 두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로 세분된다. 다섯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개발진주는 자, 다섯 가지 뭐냐? 주거 개발 진주고, 그 다음에 산업 유통 개발 진주고, 그 다음에 관광, 휴양, 복합, 특정. 이걸 기억할 때 이렇게 개주산 간복투, 개주산간복투에서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특정 개발 중에 다섯 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 주거 개발 중에는 말 그대로 주거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지정됩니다. 이 주거 개발 중개가 지정되면 여기 주거 개발 중개가 지정되면 여기는 주택을 힘차게 개발이 된다. 그런 땅으로 지정되죠. 그 다음에 산업 유통 개발 중에는 공업 기능 물류 유통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관광 휴양 기능 관광 호텔이라든가 휴양시설 복합은 두 개 이상 기능을 묶어서 개발한 것을 복합 개발하니까 두 개 이상 그다 체크하고 특정 개발 중에는 바로 이제 금방 우리가 보았던 그런 기능의 특정 기능을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자 88페이지 가로 2번이 있을 겁니다. 용도주구의 추가 세분. 추가 세분일 때 추자 앞에다가 세분 옆에다가 조례로 이렇게 써봐요. 용도주구 추가 세분 옆에다가 조례로 이렇게 써놔요. 조례. 가로 2번. 뭘로 이렇게 추가 세분하도록 또 하고 있냐? 조례로. 거기 보면 나옵니다.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은 지네들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도사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대도시장은 대도시 조례로 조례다 포인트 도시 군객 조례로 경관축을 추가 세분 정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특화 경관축도 세분할 수 있는 것이며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축을 세분 정할 수 있다. 조례다 포인트 잡고 조례로 할 수 있는 게 또 세 개 있구나. 경중 경관축 할 때 경, 중요시설물 할 때 중, 그리고 특정용도 제한축 할 때 특, 경중특 꼭 기하셔야 돼. 자, 그래 이렇게 이미 대통령령을 통해서 5개를 세분에 나가도록 하고 있었잖아요. 5개는 세분 할 수 있다라고 세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5개. 그래 이렇게 5가지는 세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법에서. 그런데 이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면 바로 시도사 대도시장은 지네들 시도 땅에다가 대도시장은 대도시 땅에다가 그 지역에 의뢰해가지고 바로 도시 군 계획 조례를 통해서 그 시도사 대도시장은 바로 세 가지를 다시 세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뭐냐? 그러면 여기 경관지구,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중요시설물 보호주구, 중요시설물 보호주구. 그 다음에 여기 특정 용도 제한주구. 이렇게 세 가지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 봐봐요. 이 경관주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세 가지로 세분 지정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명명해서 무슨 경관주구다, 무슨 경관주구다라고 이 세 가지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새로이 신설해 가지고 이렇게 경관주구다라고 조례를 통해서 추가로 세분해서, 이미 세분되지만 또 추가로 필요하다면 추가로 세분해서 신설 지정을 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렇게. 네? 경관주구는. 그 다음에 이 중요시설 보존주구는 대통령령에서 세분화가 안 됐잖아요. 근데 이것을 조례를 통해서 중요시설물 보호주구, 중요시설물 보호주구라고 하는 것은 조례를 통해서 다시 추가란만 안 쓰고 그냥 세분 지정할 수 있어요. 세분. 여기 아까 중요시설물 뜻을 우리가 살짝 보았지 않습니까? 중요시설물은 뭐가 있었습니까? 항만도 있었고 공항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그 다음에 공용시설도 있었고, 공용시설, 그 다음에 교정시설도 있었고 군사시설도 있었죠. 이런 시설을 중요시설물인데, 이 중요시설물 보호주구는 바로 그 이름을 써가지고 항만 중요시설물 보호주구 이렇게 세분해 나가도록 허용합니다.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공항 중요시설물 보호주구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세분하여 지정하도록 허용합니다. 신설해서. 이 특정용도 제한주도 마찬가지. 특정용도 제한주는 이 대통령령에 의하면 세분화가 안 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조례를 통해서 무슨 특정용도 제한주구, 무슨 특정용도와 제한주구라고 새로이 신설해서 시도사 대도시장이 세분해 가지고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 조례로 할 수 있는 게, 조례로 이렇게 세분해 나갈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다. 뭐 있는가? 경, 중, 특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도 보셔서 89쪽에 보시면 복합 용도지구가 나 있죠. 이 가로 4번 복합 용도지구는 이번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받으셔야 되겠고, 그 중에 이 시도사 대도시장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거 공업적 관리적의 복합 용도지구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공관리적이란 줄 거요. 일반 주거적, 일반 공업적, 계획관리적을 말한다. 이 세 가운데 지역에다만 복합용도지구를 정할 수 있다. 거기다 줄 거예요. 그래, 이 복합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 나갈 수 있는데, 이때 복합용도지구는 여기에다만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시.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땅은 세 곳에만 허용하고 있다. 세 곳이 뭐냐? 일반 주거적, 일반 공업적, 계획관리적 이렇게 세 가지 장소만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90페이지 보시면은 9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10회를 보시면 용도지구에서 행위가 나 있죠. 자, 여러분 땅에 이런 용도지구가 정의 되게 되면 각각의 지구별로 여러 가지 행위 제한 건축 제한이 가해집니다. 그 제한된 행위를 하게 되면 위법자로서 처벌받는데, 다음에 우리가 공부합니다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서 이 지구의 지목적을 달성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때 이렇게 용도지구들이 지정되어 있다. 그랬을 때는 용도지구에 따른 여러 가지 건축 제한이 가해져요. 건축 제한이 가진다, 행위 제한이 가진다 같은 말인데요.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이 가진단 말이에요. 그때 제한을 하게 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걸 잘 짝짓해서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경관지구 만났다. 여기 경관지구. 이 경관지구가 예컨대 원래 여기가 이렇게
이 땅이 준주거적인데 준주거적은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많죠. 개발용도 지역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이 준주거져 있는 땅을 이렇게 중개를 해주려고 한다. 토지를 준주거져 있는 땅을 중개해 나가게 될 때는 여기다 이 땅을 구해가지고 취득해서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국토개법 시행령에서 공부했잖아요. 이런 것이 아니면 다 건축할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하면 된다고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번 봅시다. 몇 페이지냐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한 바 있는데 바로 61페이지를 보세요. 61페이지를 보시면 61페이지 보면 준주거적에 따른 이런 것들이 아니면 다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61페이지에 하단 보면 준주거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이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은 법적으로 건축할 수 없어. 이것들이 아니면 다 건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자, 이렇게 됐는데 다시 이제 넘어와 봐요. 넘어와서 자, 그래 준주거져 있는 땅에 있다는 그것들이 아니면 다 건축할 수 있어. 그거 아니면 다 지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걸 설명하면 돼요. 그런데 이 준주거적이 말이죠. 여기 일부가요. 일부가 이렇게 경관주가 또 증제했어요. 빼어난 경관들이 있어가지고 이 경관을 보존해 나가고 관리해 나가고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어서 이 경관주가 지정되어 있다 합시다. 이때 여기 있는 땅이 또 나왔네요. 이 땅은 준주거지이면서 용도주는 경관주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이 땅을 중개줌에 있어서 여러분은 이렇게 설명해야 돼. 이 땅은 용도주는 준주거지이고 용도주는 경관주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땅을 중개주게 될 때 이 땅을 취득하는 토지 매수인이 중개사한테 물어봐요. 이 땅 구입해가지고 여기다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답할 줄 아셔야 되겠죠. 일단 준주거적이니까 아까 그것들이 아니면 건축할 수 있는데 또 경관주니까 이걸 또 봐야 돼. 이 지역의 지자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바로 그 지역에서 만든 조례란 게 있어. 특별시면 특별시, 광역시 이렇게 특광, 특특, 시, 군, 의회에서 만든 도시, 군 계획조례란 게 있는데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못 집니다. 이렇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경관주 보죠. 동그라미 1번 보면 경관주관에서는 무엇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건축할 수 없다고요?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것은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해야 돼. 그래 각각 지자체에서 만든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조례로 정해놓고 있으니까 이것은 못 집니다. 조례에서 못 진다라고 한 것만 못 지어요. 그래서 조례를 봐야 된다. 도시 군계획조례를 통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통과하고 오른쪽도 모셔봐. 가로 2번 방제주거를 만났다. 방제주거에서의 건축제한도 가로 2 보면 밑에 줄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거 체크하시고 오른쪽도 모았는데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가로 3 보면 보호주관 하나 있죠. 보호주관에서의 건축제한도 보호주관에서는 다음 각호 구분 따라 건축물의 하나에 건축할 수 있다. 그때 줄 거예요. 그때 다음 각호에라고 하는 것은 박스 안에 기억령 디귿이 있습니다. 기억, 역사문화 환경 보호주고 중요시설물 보호주고 그 다음에 생태 보호주가 있죠. 이 세 가지 보호주 모두 다 끝으로 보면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것 이렇게 될 거예요.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만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넘어가셔요. 넘어와서 가로 4번 특정 용도 제한 쪽에서의 건축자는 조례를 통해서 규제하고 있다.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네, 1번 고도주가 나와 있죠. 이 고도주는 엄청 중요하니까 중요표에서 잘 아셔야 되겠어. 이 고도주 안에서는 무엇으로 높이를 규제해 놓고 있냐? 도시 군관리계. 이게 시험에 8번 나왔습니다. 고도주관에서는 무엇으로 높이를 규제해 놓고 있느냐? 도시 군관리. 자, 그래 여러분이 이 고도주를 만났다 그러면 고도주를 만났다면 이 안에서 건물 질 때 이 최고 높이를 규제해 놓고 있는데 이 최고 높이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도시 군관리계. 도시 군관리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도시 군계획조례에 이렇게 바꿔치면 틀리겠다. 도시 군관리로 고시를 해놨으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하는 거 그것도 줄 것이고 미달이 아니라 초과하는 걸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알았어요.
8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자연취락주도 잘 해야 되셔야 돼요. 자연취락주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무슨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가? 국토의 계획 및 은한 법률 시행령. 거기 나와있죠. 그래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연취락주 안에서 여러분이 바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파가지고 할 때는 뭘 봐야 되냐? 국토계획 법률 바로 시행령을 보면 돼요. 그래 직접 규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됐냐? 밑에 있는 박스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 밑에 있는 박스를 보면 몇 층에만 건축이라 이렇게 됐나요? 4층이야. 이거 하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연취락주에 있는 땅을 중개해 나갈 때 허용하는 건축물이 뭐냐? 그러면 이 표를 보면 되는 것이고, 이 표에서 몇 층이야를 건축하도록 또 규정받느냐? 4층이야.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연취락주 안에서는 5층 이하의 관광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서 틀려요. 5층 절대 안 되고 4층에 밖에 못 친다 꼭 알아주시고, 오른쪽에 3번 보겠습니다. 집단취락주가에서의 건축 제한, 이것도 중요표. 집단취락주 안에서 건축 제한에 관해서는 무슨 법이 정함에 따르면 되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련 특별조치법. 시험이 잘 나요. 개발제한구역. 이 집단취락주에다 줄 거 봐요. 집단취락주에다 줄 것이 이렇게 써놔. 개발제한구역에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면 이 안에 불악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불악에다 지정을 해나가는 것을 집단취락주라고 그래요. 집단취락주. 집단취락주라 하고요. 이 집단취락주 안에서 여러 가지 건축자는 이 안에서 특별히 정하는 법이 있거든. 이 안에서 특별히 정하는 법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 이 안에 건축 제한을 규정해 놓고 있으니까 그 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법의 이름을 약자로 개자 동함시고 특자 동함이고, 법령에서 개특법령 이렇게 좀 짧게 생각해 두세요. 개특법령. 뭐라 한다고요? 개특법령. 개자하고 특자하고 법령 따서 개특법령. 자, 받으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보시면은 95페이지 바로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95페이지 통과하고, 그 다음에 용도구역이 나오는데, 이 용도구역은 자 3차적 토지용을 규정해서 정한 건데, 넘어가서 96페이지 봐보세요. 용도구역 구분해가지고 용도구역에다 줄 거 봐요. 용도구역 해가지고 5개 이렇게 써놔요. 5개. 용도구역 몇 개 있는가? 5개 있다. 이렇게 5개. 그래 이 5개를 우리는 약자로 이렇게 해요. 용도구역 지금 우리가 보려 하는데 5개가 뭐냐? 개, 시, 수, 도, 입 써놓으세요. 약자로 개, 시, 수, 도, 입. 그래 그거 보면 9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밑줄, 도시자연공구역, 그 다음에 가로 3번 수산자원 보호구역, 4번 시가와 조정구역. 넘어가서 보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있을 거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바로 102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찾았나요? 이 5개를 묶어서 뭐라 한다고요? 용도구역. 그래 용도구역. 그래 이 용도구역은 잠시 쉬었다가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